1번 다음 명제 중 역과 대우가 모두 참인 것은 단 A, B, X, Y는 실수고 집합 A, B는 모두 공집합이 아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1번부터 봅시다. 자, A 더하기 B가 정수이면 A 곱하기 B는 정수이다. 그럼 이건 이제 P이면 Q 꼴의 명제인데, 그러면 이제 얘의 이제 역과 대우가 참이냐 거짓이냐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일단 대우는 명제랑 참거짓이 같죠. 대우는 그래서 명제하고 대우는 참거짓이 같으니까 명제를 보면 되지. 명제를 보고 역은 이제 따로 봐야 되고, 참거짓은 이제 그 명제는 이제 P이면 Q이다니까 얘의 이제 참거짓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얘 진리집합을 P라고 하고 얘 진리집합을 Q라고 해서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면은 참이 되겠죠. 역에서는 이제 역은 이제 Q이면 P다니까 P다가 역이니까 그럼 얘는 이제 진리집합이 Q고 얘 진리집합이 P니까 Q가 P의 진리집합이 되면 참이 될 거. 이렇게 되면 참이 되는 거예요. 명제가.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요 두 개의 집합의 이제 포함 관계를 확인을 하면은, 자, P는 A 더하기 B가 정수다. 그러면은 자, A 더하기 B고 Q는 A 곱하기 B. 그래서 이제 정수가 두 개 다 나와야 되는데, 당연히 정수끼리 하면 정수 나오지. 이건 문제가 안 된다고. 문제 안 되는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 분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다. 이건 정수가 나와요. 1 나온다고. 얘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하면 정수가 안 나오고, 얘는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P는 Q의 부분집합이 안 돼. 근데 이건 가만 보니까 Q는 되는데 또 P가 안 되는 게 눈에 보이네. 이런 거 뭐냐면은 0 곱하기 루트 2 같은 거. 0 곱하기 루트 2 하면은 곱하면은 정수가 0이 나오는데, P에서는 0 더하기 루트 2 하면 이것도 안 된다고. 안 돼.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이거는 P가 Q의 부분집합도 안 되고 Q도 P의 부분집합도 안 되네. 그쵸? 서로 막 원소가 부분집합이 되려면은 모든 원소가 속해야 되는데 안 속하는 게 나오잖아. 막 이런 거 안 속하는 게 나오잖아. 이게 발레가 나오잖아. 안 속하는 게 서로 막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건 결국 뭐야? 거짓이다, 거짓. 명제도 거짓이고 역도 거짓이 나온다. 그 답은 1번 아니다. 둘 다 거짓이다. 다음 2번. 가로 A 빼기 B 합 가로 B 빼기 A가 공집합이면 A 이퀄 B다. 그러면 이제 요게 P가 되고 P이면 Q라는 명제가 나오는 거예요. P랑 Q는 조건이고. 그러면 이제 역하고 대우가 참이냐? 그러면 이제 대우는 명제하고 대우는 참거짓이 같으니까 명제를 보면 되는 거고, 역은 이제 따로 봐야겠고. 그럼 이제 명제면 이제 P이면 Q다가 명제죠. P이면 Q이다. 그래서 이제 이거 참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한다? P의 진리집합을 구하고 Q의 진리집합을 구해서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면은 참이 된다. 이렇게 되면은 참이 된다. 자, 그럼 이제 봅시다. 그러면 자, 얘. 그러면 얘의 진리집합은 뭐가 되냐면은 얘는 요 집합하고 요 집합하고 합해서 공집합이 되려면은 이것도 공집합이 되고 이것도 공집합이 돼야겠네. 그쵸? 그러니까 P는 뭐냐면은 진리집합이 A랑 B랑 같아야 되고 B랑 A랑 같아야 된다고. P는 A랑 B랑 같아야 되고 B랑 A가 같아야 된다. 그러면 결론은 A랑 B랑 같다네. 다음 이제 Q는 보니까 Q는 A랑 B랑, 그럼 뭐야 이거는 도대체? P랑 A랑 같다. 결론은 P랑 A랑 같으니까 이건 좀 의미가 있네. 그러니까 우리가 해보니까 P랑 Q랑 같죠. 참 P랑 Q랑 같다고. 우리가 진리집합을 구해보고 두 집합이 같아. 그건 뭐다? 부분집합이 된다. 그러니까 참이다, 참. 명제 참이라고. 진리집합 두 개 같으니까. 그럼 역은 이제 Q이면은 P다가 참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진리집합이 Q고 P인데 같았잖아요. 같으니까
여기서도 Q가 P의 진리집합이 되는 거예요. Q랑 P랑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참이 되는 거지. 참이 된다. 그러니까 진리집합이 두 개 같으면은 P도 이제 부분집합이 될 수 있는 거고 Q도 부분집합이 되니까 자, 명제가 참이 되는. 그러니까 답이 2번이구나. 2번. 그 답은 이제 2번 나왔고 다음 땡감이 3번. 3번은 정사각형이면 평행사변형이다. 그럼 요것도 이제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인데, 그럼 이제 역하고 대우가 참인지 거짓인지는 어떻게 하냐. 일단 대우는 명제하고 대우는 참거짓이 같아요. 명제하고 대우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명제를 보면 되는 거고, 역은 따로 보면 되고, 그 명제의 참거짓을 보면은 명제는 P이면 Q이다 해서 진리집합을 구하죠. 진리집합을 구하고 Q의 진리집합을 구해서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면은 명제가 참이 된다. 이렇게 되면은 참이 된다. 자, 이제 P는 뭐다? P는 정사각형. 야, P는 정사각형이네. 정사각형. 그러면 정사각형과 평행사변형의 어떤 그 공통점은 이제 우리가 뭐로 볼 수 있냐면은 변의 관계로 보면 돼. 변의 관계. 그러면 정사각형은 변이 어떠냐면은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요. 네 변의 길이. 네 변의 길이가 같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변으로 보는 게 가장 편하겠죠. 정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가 같아요. 네 변의 길이. 그 평행사변형은 두 변의 길이 같은 거예요. 두 변. 두 변의 길이만 같으면 된다고. 당연히 네 변이 같으면 되죠. 그러니까 두 변의 길이가 평행사변형의 성질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니까 네 변이 같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변이 같아도 된다고. 당연하죠. 두 변이 같아도 되고 네 변이 같아도 되고. 그러면은 P는 이제 진리집합이 네 변이고 Q는 두 변도 되고 네 변도 되고. 아, 그러면은 P가 Q의 부분집합이네. 그렇죠? 요거 이제 집합을 보면은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뭐다? 참이다. 참.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대우가 참이고, 대우가. 그럼 역은 이제 Q이면 P다가 역이 되는데, 요거 이제 요놈의 Q의 진리집합을 P의 진리집합 P로 아까 이제 옆에서 봤죠? 옆에서. 뭐가 부분집합이다? P가 부분집합이다. P가 부분집합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뭐다? 역은 거짓이다. 역은 거짓이다. 그래서 이제 3번은 답이 안 되는 거고, 4번. 자,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다 이면 x 더하기 y는 0보다 크다. 요게 이제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인데, 자, 그럼 역하고 대우가 참이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이제 명제랑 대우는 참거짓이 같다. 이제 우리는 명제를 볼 거고 역은 따로 봐야 되고. 자, 그럼 이제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봅시다. 그러면 이제 명제는 p이면 q다니까 참거짓은 진리집합을 구하는 거죠. P의 진리집합을 P, Q의 진리집합을 Q로 놓고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면은 참이 된다. 이렇게 되면 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P를 보면 X가 0보다 크고,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니까 대충 숫자를 집어넣어 볼까? 예를 들어서 뭐 X가 뭐 이제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다. 자,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다. 이거예요. P는. 이건데, 자, Q는 두 개를 더해서 0보다 커야 돼요. 그럼 당연히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커도 되죠. 당연히. 그러면 이제 0보다 클 거라고. 근데 X가 0보다 큰데 Y가 0보다 작아도 되는 경우가 있겠죠. 어떤 경우냐? 예를 들어서 X가 4고 Y가 마이너스 2인 경우. 이런 경우도 되잖아. 두 개 더하면 양수라고. 그 된다고. 이건 나올 수가 있어. 이런 것도.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고 Y가 0보다 커도 더해서 0보다 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X가 마이너스 2, Y가 4인 경우.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진리집합을 뽑으면은 얘는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큰 것만 되지만 얘는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고 되지만 작아도 되는 경우가 나온다고.
자가 또 되는 경우가 나온다. 자, 따라서 부분집합이 어떻게 나온다? 나오네, 이렇게. 나오네.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죠. 그럼 뭐다? 참이다, 명제가. 그러니까 대우가 참이 되는 거고. 그럼 역은 이제 Q이면 P다가 역인데, 그러면 얘 이제 진리집합을 Q라고 하고 P라고 하면은 옆에서 구했죠? 옆에서. 뭐가 부분집합이다? P가 부분집합이다, P가. 그러니까 P가 부분집합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거 어떻게 된다? 거짓. 뭐 화살표하고 집합 기호하고 뾰족한 부분이 반대가 돼야 참이 돼요. 그래서 4번도 답이 아니다. 5번. x가 y가 같다 이면 ax는 ay다. 그럼 요게 이제 p이면 q이다. 그럼 이제 역과 대우의 이제 참거짓을 보면은, 자, 명제하고 대우는 참거짓이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명제를 보면 되는, 명제하고 대우, 명제 대우. 그 다음에 역은 따로 보고, 그 명제는 이제 P이면 Q이다니까 P이면 Q이다. 그리고 참거짓은 진리집합 P와 진리집합 Q를 구해서 P가 Q의 부분집합이면은 참이다. 참.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찾아보면은 P는 그냥 진리집합 X랑 Y랑 같은 거죠. X랑 Y 같다. 뭐 같으라 했으니까 같으면 이제 그러면 얘는 Q는 AX는 AY. 그럼 AX랑 AY가 같으려면은 어떤 경우냐? 당연히 X랑 Y랑 같아도 되죠. 같아도 된다고. 두 번째 뭐가 있냐? 만일에 A가 0이라면은, A가 0일 때는 X랑 Y가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되죠. A가 0이면은 0을 곱하는 거니까 달라도 곱하 0하면 0인데 같아진다고. 이렇게 되네. 그럼 여기에는 이제 진리집합이 X랑 Y가 나오는 거고, 여기에서는 진리집합이 X랑 Y가 같아도 되지만 A가 0일 때는 다른 것도 있다. 여기 이렇게 다른 것도 나오네요. 다른 것도 된다. 따라서 부분집합이 P가 부분집합이 된다. P가 부분집합이네. 뭐다? 참이다, 참. 그 역은 이제 Q이면 P다가 역이니까, 그 역도 이제 우리가 참거짓은 진리집합 보는 거죠, 진리집합. 그럼 아까 옆에서 찾았죠? 뭐가 부분집합이다? P가 부분집합이다. P가 부분집합이니까,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그럼 뭐다? 거짓이다, 거짓. 역은 거짓이다. 그래서 5번도 답이 아니다. 다음 2번. 두 조건. 자, P는 이제 X가 A보다 크고 A 플러스 3보다 작다. 자, Q는 조건이 X가 B 플러스 1보다 크고 A, B보다 작다에 대하여 명제 P이면 Q이다에, 이게 중요하네. 이게 핵심이네. 이게. 역과 대우가 모두 참일 때, 이게 핵심이에요. 역과 대우가 모두 참일 때 A 더하기 B 값은, 역하고 대우가,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근데 이제 대우의 참거짓은 명제랑 같으니까, 그러니까 역하고 명제가 모두 참이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역하고 명제가 모두 참, 같은 말이에요. 이걸로 풀자고. 대우 헷갈리니까. 역하고 명제가 모두 참이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P명 Q이다의 역, 대우. 그럼 이제 명제로 바꾸면은 P명 Q이다의 명제랑 P명 Q이다의 역이 다 참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P명 Q이다의 명제가 참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P이면 Q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여기 참이라는 얘기는 Q이면 P이다. 이렇게 된다고. 참이면 이제 짝대기 하나 더 끊는다. 그러면은 이게 진리집합을 구하면 이렇게 돼. 진리집합 구하면은 P의 진리집합 P, Q의 진리집합 Q라 그러면은 P가 Q의 진리집합 되는 거예요. 그럼 오른쪽 가면은 Q의 진리집합 Q, P의 진리집합 P 하면은 여기서는 Q가 P의 진리집합. 그러니까 명제가 참이고 여기 참이 되려면은 P가 Q의 진리집합이 돼야 되고 Q가 P의 진리집합이 될까? 결론이 뭐야? 결론은 P랑 Q는 같다. 이 얘기지, 이 얘기. 그래야 명제도 참, 역도 참. 그럼 P의 진리집합은 요거고
x가 a보다 크고 a 플러스 3보다 작다. 그러면 p는 x가 a보다 크고 a 플러스 3보다 작다. 요게 p고 q는 x가 b 플러스 1보다 크고 ab보다 작다. 조금 땡겨도 조금. 요게 이제 p고 q는 x가 까먹었다. b 플러스 1 ab b 플러스 1보다 크고 a b보다 두 개 같다고. p랑 q가 같다고. 같으니까 결국 뭐다? a는 b 플러스 1 a 플러스 3은 a, 그러니까 이게 연립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연립방정식. 그러니까 a는 b 플러스 1이고 a 플러스 3은 a, b다. 요 연립방정식을 푸는 문제예요. 연립방정식. 그러면 이제 이거 연립방정식 문제니까 이거는 대입법으로 풀면 되겠네. 대입법으로. 뭐를 없애는 게 편한가? a가 b 플러스 1이니까 대입법으로 풉시다. 대입법. 대입법으로 a에다가 b 플러스 1 대입. 그러면 여기 a, 여기 a에다가 b 플러스 1 대입하면은 b 플러스 1 더하기 3은 b 플러스 1 곱하기 b가 되네. 그럼 이제 가로 풀어주면은 b 플러스 4는 b의 제곱 플러스 b. 없어지네. 그럼 b의 제곱은 4? b의 제곱은 4. 그러면 b는 플러스 마이너스 2네. 이거 두 개가 나오면 아무 말 없나?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 그러면 b가 2네. b가 2가 되는 거고, b가 2면은 그 a 값은 어떻게 구하냐? 이 b에다 2 집어넣으니까 a는 3. a는 3. 그 답이 a는 3, b는 2. 그럼 a 더하기 b 하면 5. 답 1번. 1번 이렇게 풀면 됩니다. 다음 3번. 세 조건 PQR에 대해 이 세 조건이란 말이 나오면은 거의 100% 무슨 문제? 3단 논법 문제예요. 3단 논법. 3단 논법 문제예요. 3단 논법. 그래서 자, P이면 not Q이다. not R이면 Q가 모두 참일 때 참인 명제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3단 논법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명제 하나를 더 뽑아내야 돼요. 명제 두 개 나왔죠. P면 not Q, not R이면 Q.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뽑아내야 된다고. 또 3단 논법에 의해서. 자, 그럼 이제 그럼 먼저 그러면 이제 P면은 not Q가 참이다. 그럼 이제 우리는 요게 참이라고 했으니까 또 뭐가 참이야? 대우가 참이죠, 대우. 대우가 참이라고. 요 명제가 참이라고 했으니까. 명제가. 그럼 대우는 부정이 여기니까 얘를 부정을 시키면서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Q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를 부정을 시키면서 여기로 내려가는 거 not P. 그러니까 요것도 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이니까 이런 표시 해야겠다. 짝대기 하나 더 써. 참이다. 그러니까 Q이면은 not P가 참이다. Q이면 not P. Q면 니은 있네. 니은. 그러니까 니은 일단 답 나왔고. 그 다음에 요거 not 명제. not R이면은 Q가 참이라고 했으니까 짝대기 하나 더 써. 그럼 요거 대우는 얘를 이제 부정을 시키면서 여기다 쓴다. 그러면 not Q가 되는 거고. not Q. 그 다음에 얘를 부정을 시키면서 여기다 R. 그러니까 not Q면은 R이다가 참. not Q면 리을도 나왔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우로 우리가 이제 참인 걸 찾아서 그 다음보다 3단 논법. 자, 이 문제 하이라이트 3단 논법.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명제가 두 개가 나왔는데 이 두 개의 명제는 공통으로 뭐가 나왔다? Q가 나왔죠. Q가 나왔다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Q를 연결을 해야 돼. 두 개의 명제사에서 그럼 Q를 가운데로 그러면 이거 어떻게 모아야 되냐? 이렇게 모으면 되겠네. 이렇게 P이면은 not Q고 not Q면은 R. 나왔네. 그 뭐다? P면은 R. 그쵸? P면은 R이 된다고. P면 R. 그러니까 P면은 R이 참이다. 기억 있네. 기억. 그 답이 그래서 4번. 4번이 답이다. 다음 4번. 전체집합 U에서의 세 조건. 세 조건 나왔죠. 그러면 3단 논법 문제.
자, 세조건 PQR에 지리집합도 나왔죠. 지리집합을 각각 PQR이라 하자. 그러면 이제 이거 부분집합도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데, 자, 두 명제 Q이면은 not P, R이면은 Q가 모두 참일 때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3단 논법 문제에다가 부분집합 문제까지 들어갔죠. 자,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 해봅시다. 차근차근. Q이면은 not P가 참이고, R이면은 Q가 참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차근차근 해봅시다. 근데 지금 답을 보니까 지금 다 집합 나왔어요. 집합 나왔다고. 그러면 우리가 진리집합을 다 뽑아야 돼요. 진리집합. 그러면 진리집합을 뽑으면은 얘는 진리집합이 Q가 되는 거고, 납피는 P의 집합이죠. P의 집합. 그 다음에 포함관계는 화살표 반대가 된다. 그 다음에 R의 진리집합은 R, Q의 진리집합은 Q. 그러면은 자, 반대가 된다. 이거 참이라고 했으니까 짝대기 하나 더 쓸게요. 참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건 거의 100% 조건이 3개가 나오면은 거의 100% 3단 논법 문제예요. 3단 논법 문제. 그래서 일단 이제 그 QP, RQ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은 P와 R의 관계도 뽑아야 돼요. P하고 R의 관계. 그럼 P하고 R의 관계는 어떻게 뽑냐? 지금 명제가 2개 나왔는데 공통적으로 여기 Q가 이렇게 있네. Q가 이렇게 있죠. Q. 그러면 이거 대우를 할 필요가 없겠네. 둘 다 QQ니까. 만일에 한쪽이 낙Q면은 대우를 해가지고 둘 다 QQ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순서. 그럼 얘랑 왼쪽 오른쪽 바꿔 쓰면 되겠네. R이면은 Q면은 not P니까 결국 뭐다? R이면 not P다. R이면은 not P다. 이게 3단 논법으로 R과 P의 관계 나왔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진리집합 쓰면 R이 되는 거고, not P는 P의 여집합. 그 다음에 포함관계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3개가 나왔어요. 3개. 자, 집합의 포항이 3개 나왔어요. 요거. 그럼 요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은 지금 요 답에서는 다 지금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거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야 이제 요 세 집합에 이제 확실히 눈에 보이겠죠. 눈으로 보기 위해서 그리는 거예요.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이제 여집합이기 때문에 전지집합은 반드시 해야 되고, 자, 둘 다 이제 Q랑 R이 P 여집합이 부분집합이 아예 이거를 P 여집합으로 쓰는 거예요. P 여집합을. 그 다음에 자, Q하고 R은 전부 P 여집합이 포함돼요. 그 다음에 R이 또 Q의 부분집합이니까 R이. 그럼 R이 맨 안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Q.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이러죠.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고. 그림이. 그러면은 P는 P의 여집합이 여기 되는 거죠. 여기. P는 여기 바깥에 된다고. 바깥에. P 여집합 여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 이제 보자. 그럼 기억부터. 기억은 뭐냐면은, 기억은 Q의 여집합은 R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기억은 Q의 여집합은 R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 식인데, 여집합끼리의 부분집합은 여집합을 떼잖아요. 어떻게 된다? 바뀐다. 그래서 R이 Q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 R이 Q의 맞네. R이 Q의 부분집합 맞네. 그러니까 기억은 맞다. 기억. 그래서 기억은 맞는 거고, 니은 P의 여집합은 R이다. 자, 니은을 보면은 P의 여집합은 R이다. 아니죠. P의 여집합은 그냥 P의 여집합이에요. P의 여집합은 P의 여집합. R이랑 틀려요. R은 부분집합이죠. P의 여집합. 그러니까 니은 틀렸네. 그래서 니은 틀렸다. 니은 틀렸고, 디귿. P하고 Q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다. PQ의 교집합. 그러면 디귿은
P와 Q의 교집합. 자, 그러면 P와 Q의 그럼 Q는 요거고, Q는 여기고, P는 여기 바깥에. 자, 교집합 나와요? 교집합 안 나오죠? 안 나오죠? 교집합 안 나와요. 공통되는 게 없죠. 그러니까 공집합 맞네. 공집합. 그래서 디귿도 맞다. 답이 그래서 4번. 4번이 그 다음 5번. 5번. 검정색, 흰색, 파란색 구슬이 각각 한 개씩 있다. 이 세 개의 구슬을 A, B, C 세 사람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고 세 사람 중 한 사람만 진실을 말하도록 하였더니 구슬을 받고 난 세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A. 나는 검정색을 가지고 있지 않다. B. 나는 검정색을 가지고 있다. C. 나는 파란색을 가지고 있다. 검정색, 흰색, 파란색의 구슬을 받은 사람을 차례대로 나열한 것은 문제 어렵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지금 한 사람만 진실을 말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도대체 A, B, C 중에서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럼 어떡합니까? A가 진실을 말했다고 생각을 하고 B, C를 구하고 B가 진실을 말했다고 가정을 하고 A, C를 구하고 C가 진실을 말했다고 가정을 하고 A, B를 구해가지고 논리적으로 맞는 거를 우리가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이런 문제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는 뭘 해야 된다? A가 진실을 말한다고 가정을 하고 자, 풀어보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A가 진실이다. A가 진실이다. 그러면 나는 검정색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은 A가 검정색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흰색 또는 파란색을 가지고 있는 거죠. 파란색. 그 다음에 B가 거짓말이다. 얘 거짓말이면은 그럼 이제 A가 진실이라고 했으니까 B랑 C는 이제 거짓말이 되는 건데 거짓말. 그럼 B랑 C가 거짓말일까? 그럼 B는 검정색을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B는 검정색을 가지고 있지 않겠죠? B는 검정색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그러면은 B가 가질 수 있는 거는 흰색하고 또는 파란색이라고. 흰색이나 파란색. 그 다음에 C는 파란색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럼 파란색을 가지고 있지. 그럼 얘 거짓말이잖아.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건 뭐야? 파란색. 그럼 얘 파란색이네. 그럼 파란색 확정. 그러면 이제 말이 안 되죠. 그러면은 B도 흰색 또는 파란색. 그럼 파란색 확정이니까 얘는 흰색을 가지고 있을 거고. 그럼 A는 흰색 또는 파란색인데 파란색 C가 가졌고 흰색은 B가 가졌으니까 A는 가질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A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네. 그렇죠. 그러니까 요 경우는 아니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뭘 봐야 되냐? 자, 두 번째는 B가 진실을 말하고 A랑 C가 이제 거짓말을 말하고 있는 경우를 이제 우리가 봐야 돼요. 자, B가 진실, A랑 C가 거짓말인데 그러면 이제 A부터 나는 검정색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게 거짓말 되는 거죠. A랑 C는 거짓말. 그럼 얘는 뭘 가지고? 거짓말 확정. 검정색 확정. 자, 검정색을 이제 검정색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나는 검정색을 가지고, 그러면 또 말이 안 되네? 둘 다 검정색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가려본도 안 되네. 가려본. 그러니까 B가 진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되니까. 그럼 세 번째는 뭐냐? C가 진실. 이게 답 같은데, C가 진실, A랑 B는 거짓말. 거짓말. 자, 그러면 이제 이거일 텐데, 그럼 이제 요 경우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추적을 해보는 거예요. 자, C가 진실, A랑 B는 거짓말. 그러면 이제 나는 검정색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은 A가 가지고 있는 건 검정색 확정됐고, 나는 검정색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얘는 거짓말이니까, 흰 거 또는 파란 거, 어떤 건지는 알 수가 없고, C, 나는 파란색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흰 걸 가지고 있지. 흰 거 확정이죠. 흰 거 확정. 그러면 B는 파란 거네. 그러니까 그럼 이거네. 그러면은 구하는 게 뭐지? 검정색, 흰색, 파란색 차례대로
검정색, 흰색, 파란색. 자, 검정색, 흰색, 파란색. 그러면은 A, C, B가 돼. A, C, B. 답이 그래서 A, C, B. 답 2번. 2번이다. 다음 6번. 6번. 4명의 피의자 A, B, C, D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A. C가 범인이다. B. 나는 범인이 아니다. 보통 이럴 경우 이제 B가 범인이 나오죠. C. D가 범인이다. D. C는 거짓말했다. 아무튼 이제 영화에서 보면은 이제 B가 이제 범인이 되는데, 자, 이때 범인은 한 명이고 한 사람의 진술만 참이라 할 때 범인과 참이라고 진술한 사람을 차례대로 나열한 것은, 자, 이제 우리는 논리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의 진술만 참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4번 해봐야 돼. A가 참이라고 가정을 하고 풀어보고, B가 참이라고 가정하고 풀어보고, C가 참이라고 가정하고, D가 참이라고 가정하고 돼. 4개를 해봐야 돼. 4개를 해봐가지고 논리적으로 다 맞아 들어가는 거. 그럼 첫 번째 A가 참이라고 하면은, 그 A가 참이라고 하면은 B, C, D는 다 거짓이 되는 거죠. 거짓말 된다고. 그러면은 자, 뭐라 그랬냐? A는 C가 범인이라고 해버렸네. 야, 그럼 범인이 그럼 C가 나와버렸네. C가 나와버렸죠. C가. 그럼 이제 논리적으로 맞는지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B, C, D는 다 거짓말을 말하는 건데, 거짓말. 자, B는 나는 범인이 아니다. 거짓말이니까. 그럼 얘도 범인이란 얘기네. 그럼 벌써 틀렸죠. 범인이 둘이 나온다고. 둘이. B, C가. 그러니까 A가 진실을 말하는 거는 아니다. 그 다음에 B. 자, B를 보면. B가 이제 진실을 말한다고 가정을 해요. B. 그럼 이제 B가 이제 진실을 말한다고 두 번째 이제 풀어보면은, 얘가 이제 진실이고, 얘는 다 거짓말. A도 거짓말, C도 거짓말, D도 거짓말. 자, 그러면 첫 번째. A, C가 범인이다. 이게 거짓말이잖아. 그럼 C는 범인이 아니라고. C는. 그쵸? 그러니까 C는 범인이 아니야. 거짓말 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B. 나는 범인이 아니다. 얘는 진실이니까 B도 거짓말이 아니네.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 아니. 진실이라서 진실. 그러니까 범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B 범인이 아니야. C. D가 범인이다. 이게 거짓말이니까 D도 범인이 아니네. 다음에 D. C는 거짓말했다. 그러면 C가 거짓말했다. 그러면 C가 거짓말했다는 게 거짓말이니까 C는 참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또 논리적으로 안 맞죠. C가 거짓말했다니까. 거짓말했다고 그랬는데 D는 또 C는 거짓말했다가 거짓말이 되니까 C는 참말. 그 말이 안 되잖아 지금 또. 그러니까 B도 참말을 하는 게 아니다. B도. 자, 그럼 세 번째 이제 C를 들어간 C. C의 진술이 참이라고 하면은 얘가 참이고 다 거짓이죠. 거짓. 얘도 거짓. 자,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자, A, C가 범인이다. 그럼 이게 거짓말이라고. 그러면 C는 범인이 아닌 게 되는 거죠. 아니고. B, 나는 범인이야. 이게 거짓말이라고. 그럼 얘 범인이네. B가. 자, 범인 나왔고. 그 다음에 C, D가 범인이다. D가 범인, 틀렸죠. 그러면 또 이 두 개가 나와버리네. 범인이. 그러니까 C도 진실을 말하는 애가 아니다. 그 다음에 D. D의 진술이 참이라고 하면은, 자, 첫 번째. 자, A는 뭐냐? C가 범인, 거짓말이라고. 그러니까 C는 범인이 아니야. 범인이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B. 나는 범인이 아니다. 그럼 얘 거짓말이죠. 거짓말. 그러니까 범인이야, 범인. 아, B가 범인 나왔고. C. D가 범인, 이 거짓말이라고. D가. 자, D가 범인이다가 거짓말이니까 D는 범인이 아니야. 아니고. 그 다음에 D. C는 거짓말을 했다. 이게 참말이라고. 참말. C는 거짓말 했다고 했잖아요. 거짓말 했다고. 그러니까 C는 거짓말 했다. 이것도 맞죠? 그러면은 결국 범인은 B네. 범인. 그러니까 범인은 B가 나오고, 그럼 A는 아니겠지? 참말한 애는 D. 아, 지금 구하는 게 범인인가? 자, 그 범인은 B고,
참, 답 4번이네, 4번. 그래서 답이 4번이다. 다음 7번 봅시다. 7번. 다음의 기억 니은에 알맞은 것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두 실수 AB에 대하여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은 A 더하기 B는 0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두 실수 XY에 대하여 X 더하기 Y가 무리수인 것은 X 또는 Y가 무리수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지금 가를 보면은 조건이 두 개 나왔어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 A 더하기 B는 0. 그러면 그러면 이제 답을 보면 이게 이제 그거잖아요. 지금 뭐가 충분 조건이냐, 필요 조건이냐, 이걸 찾는 건데, 필요 충분 조건 이걸 찾는 건데, 이건 이제 뭘로 찾냐면은 가정이 뭐고 결론이 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모이면 모이다가 참이냐. 그러니까 결국 이건 무슨 문제냐, 집합 문제. 그러니까 조건이 두 개가 나왔다고. 지금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0, A 더하기 B는 0이니까 우리는 이걸 찾아야 돼. 요게 참인지 아니면은 요게 참인지 찾아가지고, 만일에 위에 게 참이다, 요게 참이 된다고. 요게 참이 되면 어떻게 된다? 화살표가 가리키는 게 무슨 거 N극. 그럼 이게 필요 조건 되는 거. 이게 화살표가 가리키는 게 N극이니까 necessary. 만일에 이게 참이다, 이게 참이 돼 버리면 이게 N극이니까 요 놈이 필요 조건 되고 이거는 충분 조건 된다고. 충분 조건. 그래서 만일에 두 개 다 되면은 이것도 참이고 이것도 참이면은, 그럼 이거는 필요 충분 조건 되는 거죠. 필요 충분 조건. 그러면 결국 이 문제는 질집합을 구해서 부분집합이 뭔지를 찾는 문제예요. 부분집합이 뭔지. 자, 그러면은 얘의 이제 우리가 질집합을 구해버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 되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건 하나밖에 없어요. A가 0이 되고 B가 0이 되는 것밖에 없다고. 질집합을 구하면은 이거밖에 없어. 그 다음에 A 더하기 B를 해서 0이 되는 경우는, 이거는 A가 0, B가 0이어도 되고 A가 1, B가 마이너스 1이어도 되고. 되게 많네? 되게 많다고. 되게 많아요. 따라서 부분집합이 어떻게 나오냐? 부분집합이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이게 부분집합이 돼. 이게 부분집합. 자, 이게 부분집합. 이게 잘 봐야 돼. 이게 부분집합이 되면은 명제는 집합의 기호랑 반대로 간다고 했죠. 이게 참이 된다고. 이게 참이 된다고. 이게. 자, 질집합을 구했더니 부분집합이, 얘가 부분집합이, 얘 부분집합. 그러면은 화살표는 여기로 가는 거. 화살표. 그럼 화살표 가리킨 게 뭐다? N극. 얘는 S극.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는 조건은 뭐다? 얘의 조건. 얘는 뭐라고? 충분 조건, sufficient. 그래서 기억에 들어가는 건 충분 조건이야. 충분 조건. 그러면 이제 답은 4번 아니면 5번이겠네. 답은 4번. 그 다음에 자, 나를 보면은 두 실수 XY에 대하여 A 더하기 Y가 무리수인 것은 X 또는 Y가 무리수기 위한 무슨 조건.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조건 두 개 나왔어요. 조건 두 개 나왔. 첫 번째 뭐냐면은 X 더하기 Y가 무리수. 두 번째 조건은 X 또는 Y가 무리수.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조건인지는 어떻게 찾냐? 요렇게가 참이면은 화살표가 가리키는 게 N극이 돼서 이게 필요 조건. 만일에 요렇게가 참이다. 요렇게 참이다. 그러면은 여기가 N극이 돼서 여기가 필요 조건 되는 거야. 필요 조건. 반대가 충분 조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이게 도대체 어느 게 뭐가 참인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질집합으로 하는 질집합. 자, 그럼 질집합으로 이제 우리가 풀어야 돼. 질집합. 그럼 X 더하기 Y가 무리수가 나오려면은 두 개 더해서 무리수가 나오려면은 어떤 경우에 무리수가 나오냐? 무리수 더하기 무리수 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무리수 더하기 무리수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루트 2 더하기 루트 3 이런 거. 이런 것도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또 X 또는 Y가 무리수니까 X가 루트 2, Y가 루트 3이 돼도 되죠. 이거 된다고. 이런 건 돼.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따져보는 거예요. 따져봐. 그러면 여기 또 X 더하기 Y가 무리수. 그러면 루트 2 더하기 1도 되죠. 이것도 무리수죠. 더하면은.
마찬가지. 그럼 x가 루트 2, y가 1 된다고. 이런 거 문제가 안 돼. 그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어떤 경우냐? 이런 경우, 이런 경우. 뭐냐면은 이런 경우가 이게 두 개가 더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 마이너스, 약간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2고 x가 y가 마이너스, 이것도 괜찮죠? x 또는 y가 하나만 무리수가 되면 된다고. 그러면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면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돼? 루트 2 빼기 루트 2가 되니까 여기서는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되는데 여기서는 안 돼. 안 돼. 이런 게 나와. 이런 게. 우리가 진리집합을 찾다 보면은. 따라서 우리가 진리집합을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얘가 부분집합 되는 거죠. 왼쪽이.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자, 그러면 화살표가 어떻게 간다? 화살표는 집합 표시의 반대다. 그 화살표가 가리키는 게 뭐다? N극. 반대가 S극.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문제에서 구하는 건 뭐냐면 X 플러스 Y가 무슨 조건이냐? X 플러스 Y 충분 조건. 그러면 둘 다 충분 조건인가? 답 5번. 답이 5번이다. 자, 다음 8번 봅시다. 8번 전자집합 U에서 세 조건 P, Q, R에 지금 세 조건이 나왔죠? 조건 3개가 나오면 무슨 문제다? 3단 논법 문제가 분명히 들어있다. 그거 이제 알아야 되고. 자, PQR 진리집합을 각각 P, Q, R라고 하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자, 이렇게 이제 무슨 조건인지 알려주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참인명제를 알려주는 거예요. 참인명제. 그 다음에 나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것도 조건 알려줬죠. 그러면은 이것도 참인명제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인명제를 2개 알려주는 거라고. 자,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알려줬으니까.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을 해놓고 1, 2, 3, 4, 5번 보니까 다 집합이네. 집합. 그러니까 이거는 진리집합 문제다. 그러니까 3단 논법 문제에다가 진리집합 문제까지 들어가 있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그러면 이제 요거 가지고 우리가 참인 명제를 뽑아낼 수가 있죠. 어떻게 뽑아내냐면은 자, 이건 이제 참인 명제를 왜 뽑아낼 수 있어요? 조건 알려줬으면은. 자, 그러면 모이면 모이다가 참인데 나침반 화살표가 가리킨 게 뭐다? N극이다. 반대는 S극. 그러면 N극은 뭐다? 니세서리 필요 조건. 그러니까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에서는 필요 조건 들어. 반대는 충분 조건 쓰는 거. 그러면 이제 P가 충분 조건이니까 P를 이제 왼쪽에다 쓰는 거고, 그러면은 그러면 Q는 필요 조건이겠죠. 이게 되는 거 이렇게. 그래서 P이면 Q이다가 참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P이면 Q이다가 참. 그러면 이제 오른쪽 보면은 not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것도 마찬가지. 자, 참인 명제가 나오는데 화살표가 가리키는 게 뭐다? N극. N극은 무슨 조건? 필요 조건. 반대는 S극. X는 충분 조건, sufficient. 그래서 not Q가 필요 조건이라니까 not Q를 여기다 쓰는 거고, not Q. 그러면 반대는 R은 여기다 쓰는 거죠. R. 그래서 참인 명제가 2개가 나오는 거예요. P이면 Q이다. 자, 그래서 이제 필요 없는 거 지우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참인 명제를 이제 2개를 찾았어요. 이거 지워버렸네. P면 Q이다. 그 다음에 R이면 not Q이다. 자, 그러면 이제 진리집합을 우리가 얘 진리집합을 P라고 하고, 얘 진리집합을 Q라고 하면은, 그럼 P는 Q의 부분집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진리집합을 R이라고 하고, 그러면은, R. 그러면 얘 진리집합, 자, not Q의 진리집합은 Q의 여집합이 되겠죠? Q의 집합. 자, 그러면은 이것도 화살표 반대가 된다. 집합 관계는. 그래서, P는 Q의 부분집합이고, P는 Q의 부분집합. 없네? P는 Q의, 근데, 또 이게 여집합이 있네. 이게, P가 Q의 이제 부분집합이잖아. P가 Q의. 그러면 이제 만일에, 여기에 이제 여집합이 2개 붙어버렸다. 여집합이 2개 붙어버리면은 부분집합이 바뀐다. 그래서 Q의 여집합은 P 여집합의 부분집합. 그러니까 2번 틀렸네. 자, 그래서 2번 틀렸고, 그 다음에, R은 Q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그러면 4번 틀렸죠?
4번. R이 Q의 집합의 부분집합이에요. R하고 Q의 집합.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는 P하고 R의 관계. P하고, 이것도 P하고 R의 관계, P하고 R의 관계. 그럼 그 다음엔 다 P하고 R의 관계죠. P하고 R의 관계. 그럼 뭐냐? 3단원법 이제는 나머진 다 이제 R하고 P만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3단원법으로 이제 우리가 또 뽑아야 돼. 3단원법. 자, 3단원법 어떻게 뽑냐? 그럼 요 명제에서 공통적으로 P이면 Q이다. R이면 낙Q이다. 이런 게 있으니까 그 대우를 써가지고 이거를 그 하나로 만들 수 있겠죠. 대우를 쓰면은 그러면 이걸 대우 쓰면 되겠네. 이거를 대우 쓰면은 될 것 같은데. 자, 이거 대우 쓰면은 뭐가 되냐면은 대우도 참이니까 대우 쓰면은 자, 이거 not Q를 대우를 쓰면은 Q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R을 대우를 쓰면은 not R이 되는 거죠. not R 이렇게 그래서 자, 또 명제가 새롭게 나왔어. 3단원법. P면은 Q이다. Q이면은 not R이다. 아까 이렇게 가는 거네. 이렇게. 즉 새로운 명제 P이면 not R이 참이 되는 거예요. P이면 not R이 참이다. P이면 not R이 참이다. 그러면 이거 진리집합을 구하면은 P의 진리집합은 P, not R의 진리집합, R의 여집합. 포함관계는 이렇게. 그러니까 P가 not R의 부분집합이다. 5번이네 5번. P가 not R의 부분집합. 답이 그래서 5번 이렇게 풀면 되고, 9번. 전제집합 U의 두 부분집합 A와 B에 대하여 가로 A 합 B 교 괄호 A 여집합 합 B 여집합은 A 교 B 여집합가 성립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 요게 성립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그러니까 지금 조건이 두 개예요, 두 개. 요게 이제 조건이고, 요거 1, 2, 3, 4, 5번 이것도 다 조건이라고. 다 조건이라고. 그러면 그러면은 조건 중에서 서로 필요 충분 관계에 있는 게 뭐냐? 그럼 필요 충분 조건인 걸 우리가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리집합을 구해서 두 진리집합이 같다. 진리집합을 구해서 얘 진리집합을 P라고 얘 진리집합을 Q라고 해서 두 개가 같아 버리면은 필요 충분 조건 되는 거죠. 필요 충분 조건.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은 요게 성립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그 진리집합을 찾아야 돼. 진리집합. 먼저 얘부터 찾으면은 이 집합이 연산이네. 왜냐? 좌변에 보니까 여기도 A가 있고 여기도 A가 있고 여기도 B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 집합의 연산 문제 같은데 그 이제 하나씩 없애야 되죠. A도 하나 없애야 되고 B도 하나 없애야 되고. 근데 문제가 뭐냐? 없애려면은 일단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집합 연산에서 없애려면은 분배 법칙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A 여집합, 여기는 B 여집합. 그러면은 분배 법칙을 쓸 수가 없어요. 다르면은. 그러면 결합 법칙을 쓸 수 있냐? 결합 법칙도 못 쓰지. 왜냐면 여기는 합집합, 여기 교집합이니까 다 같아야 우리가 결합 법칙을 쓸 수 있는데 그건 결합 법칙도 못 쓴다고. 그럼 집합의 연산에서 사실 집합의 연산 문제에서 분배 법칙을 쓸 수가 없다. 그런 문제는 참 드문데 이 문제가 좀 드무네. 그럼 어떡합니까? 마지막 방법. 드모르간의 법칙을 반대로 쓰는 거예요. 원래 집합의 연산에서는 그 괄호가 여집합으로 묶였으면은 이거를 안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괄호를 푼 다음에 분배 법칙으로 푸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 문제가 대부분인데 이거는 그렇게 안 풀니까 예외적인 문제지. 아주 예외적인 문제다. 그래서 이거는 이 여집합을 밖으로 빼야 돼. 굉장히 예외적인 그 상황이에요, 지금.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 이거 안 되니까. 분배 법칙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집합을 밖으로 빼. 그럼 교집합이 되는 거고, 이렇게. 요게 A, 교, B 여집합. 그러면 딱 이 상황에서, 이제 결합 법칙 쓸 수 있습니다.
분배법칙 쓸 수 있습니다. 못 쓰지. 못 쓰지. 그 왜 못 쓰냐? C로 묶였으니까. C로 묶였으니까. 여기서 더 연산이 안 된다고. 연산이 안 된다. 그럼 어떡합니까? 이거. 아, 근데 가만 보니까 여기가 교집합, 여집합이고 여기가 교집합, 여집합이네.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그러니까 집합의 연산 문제 같아 보였는데 집합 연산 문제가 아니었어. 그럼 결국 뭐냐? 요거지 요거. A 합 B는 뭐다? A다. 그 다음에 A 교 B는 B다. 이 문제야, 이 문제. 이 문제야. 그래서 A 합, 그러니까 A와 B의 관계만 뽑아내는 거니까 A 합 B는 A고 A 교 B는 B다. 이거야, 이거. 그러면 A 합 B는 A고 A 교 B는 B는 그러면은 A와 B의 관계는 B가 A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죠. B가 A의 부분집합. 요게 이제 조건이라고 하면 요 조건이라고 하면 요 조건의 진리집합이라고. 그럼 요 조건을 P라고 했을 때에 P의 진리집합이 요거라고. 그럼 뭐 필요 충분 조건. 그러면 이제 1, 2, 3, 4, 5번 중에서 이제 우리가 Q 조건을 구해야 되는데 Q 조건. 그러면은 진리집합이 필요 충분 조건 어떻게 되는데 같아야 된다. 같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 진리집합이 이거니까 얘 진리집합도 B가 A의 부분집합이 그 답이 뭐야? 그래서 3번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자, 답이 3번이다. 다음 10번. 세 조건 그러면 이제 3단 논법 문제일 가능성이 높은데 PQR의 진리집합일까? P는 이제 가로 A 플러스 3, Q는 가로 3하고 7-A, R은 2A 플러스 1, A 플러스 1이다.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러면 이제 그 참인 명제를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Q는 R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그럼 이러면 또 참인 명제 알려주는 거죠. 되도록 하는 상수의 값은. 자, 그러면은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그러면 무슨 명제가 나오냐면은, 자, 화살표가 나와요, 화살표. 자, 참인 명제를 나타내는 화살표. 그럼 화살표 나타나는 게 뭐다? N극이다. N극은 뭘 나타낸다? 리세서리 필요 조건. 반대는 S극이다. S는 뭐다? 충분 조건, 서피션트. 그러면 지금 P가 충분 조건이니까 P를 이제 S에다가 쓰고 Q는 이제 N에다 쓰는 거죠. N.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썼고 참인 명제를. 그러니까 P면 Q에다가 참이라고. 그 다음에 Q는 R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그러면은 그럼 Q는 그럼 이렇게 쓰면 되겠네.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이렇게가 참이 되는 거죠. Q이면 R도 참이 되는 거고 R이면 Q도 참이 되는 거. 필요 충분 조건은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자, 그래 놓고 구하는 게 뭐지? 상수의 값? 상수 A는 지금 그거네. 그 진리집합의, 그러면 진리집합의 원소가 되는 건데, 진리집합의 원소. 그럼 이제 결국 이제 진리집합을 구하는 건데, 그러면. 자, 그러면은, P가 Q이면 참이라고 했으니까, P의 진리집합을 P라고 하고, Q의 진리집합을 Q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렇게 P가 Q의 부분집합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Q의 진리집합을 Q라고 하고, R의 진리집합 R이라. 이거는 필충분 같아지는 거야, 이렇게. 같아진다고. 그러면 이제 P는 원소가 뭐다? A 플러스 3. 그럼 P는 원소가 A 플러스 3이고, Q는 3하고 7-A. 3하고 7-A가 원소고, 그 다음에 Q가 이제 3하고 7-A고, R은 2A 플러스 1, A 플러스 1. 2A 플러스 1, A 플러스 1. 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 같다. 자, 이렇게 된다. 자, 그럼 이제 집합 표시도 해주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A 값을 이제 구해야 되는데, 이건 3단 논법을 안 해도 나올 것 같은데? 그쵸. 3단 논법으로 안 해도, 이거 왜냐면 A 값만 구하면 되니까, 요 상태로도 답이 나오겠네. 3단 논법을 굳이 안 해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왼쪽에 있는 식에서 부분집합이 돼야 되니까, A 플러스 3이 3이 될 수도 있고 7-A가 될 수도 있죠. 그 뭡니까 그럼? 그거 두 개 다 해봐야지. 뭐냐면은 첫 번째 A 플러스 3이 3일 경우랑
두 번째 a 플러스 3이 7 마이너스 a일 경우 두 개를 구해서 이제 a 값을 구한 다음에 오른쪽에서 이제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 지금 a는 범위가 없나? 그냥 상수 a네. 상수 a. 그러면 이제 그냥 풀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먼저 a 플러스 3은 3이다. 그러면 a는 얼마? 여기서는 a는 0. 자, 그럼 a가 0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요따가 0을 집어넣어 가지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럼 a에다 0을 집어넣는다고. a에다 0을 집어넣으면 여기는 3이 되는 거고 7이 되는 거고 여기다 0 집어넣으면은 1하고 1이네. 같아야 되는데 안 같네. 이거 안 된다. 이거는. 이거 아니다. 그럼 어떡하냐 이제 두 번째. a 더하기 3은 7 마이너스 a일 경우. 자, 이거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항을 시키면은 2a는 3 넘어가면 4. 그럼 a는 2네. 자, 얘가 그러면 2를 집어넣는 거야. 2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확인을 해봐야 돼. 2를 집어넣어. 그럼 여기 3이 되는 거고 2 집어넣으면 5가 되네.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은 5가 되고 3 같네. 3, 5, 3. a가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이 4번. 4번이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